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MUFG랑 프로그마 코인을 살펴봤었죠. 네, 맞아요. 일본의 또 다른 움직임이었죠. 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일본 디지털 금융 혁신의 또 다른 사례, 미나은행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미나은행 들어봤어요. 그 완장 디지털 은행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그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웹3 결제 경험이랑 또 실물 자선, RWA 투자, 이걸 결합하는 실험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시도죠. 미나은행은 아시다시피 일본 최초의 완전 디지털 은행이고 2021년에 출범했습니다. 네네. 근데 재밌는 게 가입자가 한 1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70% 이상이 만 15세에서 39세예요. 정말 젊은 층이죠. 와, 70% 이상이요? 정말 그 MZ세대? 아니, 그 이후 세대까지 타겟으로 하는 거군요. 오프라인 지점 없이 앱으로만 한다고요? 네, 전혀 없어요. 오직 모바일 앱으로만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은행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미나은행이 지금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바로 이번 달 2025년 7월부터인데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아, 솔라나 기반으로요? 네, 여기에는 이제 파이어블록스의 보안 기술, 그리고 TIS라는 회사의 앱 연동 기술, 또 솔라나 재팬의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파이어블록스 기술이라면 그 MPC 방식 쓰는 거 맞죠? 정확히 아시네요. 네, 다자간 컴퓨팅 방식, 키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관리하니까 뭐랄까 한 곳이 해킹당해도 전체가 위험해지지는 않는 그런 보안 방식이죠. 아하, 일종의 디지털 공동 금고 같은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뭘 테스트한다는 건가요? 그냥 결제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범위가 꽤 넓습니다. 일단 일상적인 QR코드 결제, 그리고 정산, 이건 기본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 토큰을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테스트 중이에요. RWA 투자요? 은행 앱에서요? 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토큰 형태로 사고 팔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은행 앱 안에서요. 와, 그거 정말 현실화되면 파급력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개인 웹3 지갑하고 은행 계좌 간에 자금을 쉽게 이동시키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웹3 경험을 은행 서비스 안으로 완전히 가져오려는 시도인 거죠. QR 결제, RWA 투자, 웹3 지갑 연동까지 은행 앱 하나로 다 된다니. 상당히 야심찬 계획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젊은 층에 집중하는 걸까요? 단순히 디지털에 익숙하다 이거 말고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디지털 친숙도가 기본이긴 한데요.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술, 특히 웹3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고 수용도도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미나은행은 바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즉시 발급 가능한 카드라던가 아주 편리한 앱 경험, 또 디지털 멤버십 중심의 어떤 금융 생태계, 이런 걸 구축하려는 전략인 거죠. 아, 그러니까 기존 은행 서비스에 웹3를 그냥 덧붙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계부터 통합된 경험을 주려고 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이티브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거죠. 사용자의 특성이랑 기술 트렌드를 딱 짚어낸 전략이네요. 그럼 규제 환경은 어떤가요? 일본은 이런 시도에 좀 열려있는 편인가요?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일본 금융청 FSA가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이런 혁신적인 금융 실험을 꽤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아, 샌드박스. 네, 덕분에 미나은행 같은 시도가 좀 더 탄력받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 타겟 사용자, 그리고 규제 환경,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박자가 맞았군요. 그럼 이런 혁신적인 시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파트너사들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지만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파트너사인 파이어보녹스 같은 기술 기업들은 당연히 기대가 크죠. 솔라나의 그 빠르고 저렴한 처리 속도랑 자기들 보안 기술이 결합되면 모바일 기반 웹3 시장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기술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코인월드 같은 웹3 전문 매체들의 분석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미나은행 실험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웹3 지갑이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일상 금융이나 투자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 금융생활과의 통합 가능성. 그게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럼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특히 이제 금융의 미래에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볼 만하게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규제 환경 안에서 실제 사용 사례를 빨리 만들어서 사용자 경험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보면서 피드백을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도전인 셈입니다. 규제 안에서의 빠른 실행과 학습. 네. 둘째는 결국 웹3 기술도 사용하기 편리해야 대중화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복잡하면 안 쓰잖아요. 그 편리함이 대중화의 열쇠라는 거죠. 사용 편의성.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금융혁신이라는 게 기술 하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경험, 즉 UX,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 마지막으로 철저한 보안까지 이 모든 요소가 정말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번 미나은행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술, 사용자 경험, 제도, 보안. 다 중요하군요. 그렇죠. 특히 은행이라는 그 신뢰가 중요한 플랫폼에서 RWA 같은 새로운 투자 상품을 다루려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겁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본을 넘어서 글로벌 웹3 금융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계속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미나은행 정말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를 중심으로 웹3 경험을 일상 금융에 녹여내려는 아주 선도적인 시도를 하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본 이 내용이 여러분께도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SMBC 그룹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접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진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이런 실험들이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